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수업은 이제 지난 환경실천 차시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는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고 찾아보고 내가 간단하게 업사이클링이나 리사이클링 제품을 구상하는 활동에서 마무리를 지었다면 본 수업은 이제 메이커 교육이죠. 충남에서는 상상 이룸 교육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상상 이룸 교육과 연계해서 디지털 도구를 간단하게 활용해보고 상상 이룸 교육까지도 연계하는 새들을 위한 새집 만들기라는 활동을 4차 시에 전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본 수업에서는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요, 본 수업은 디지털 도구인 캔바를 활용해서 구상도를 그리고, 실제 아이들이 그 구상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새집을 만들어 보는 메이커 교육 활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목공 활동을 전개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학급별로 목공 여건이 어려운 학급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학년성에 맞지 않는, 왜냐면 아이들이 실제 뭐 톱질도 하고, 사포로 마름질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학급 특성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제가 대체 활동으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도 간단하게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 수업은요, 새들을 위한 새집 만들기, 디지털 도구와 메이커 활동, 상상 이룸 활동을 융합한 생태 환경 수업으로요. 본 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몇 가지 지도 포인트들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수업은요. 네, 동물들이 이 도시화로 인해서 정말 서식지를 잃어가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 느끼며 이 사라진 새들의 서식지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은 뭐가 있을까? 그걸 우리가 조금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활동 뭐가 있을까 해서 출발한 새들이 어,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새집을 만들어 보자라는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활동에서는요, 생태 감수성과 문제 해결력, 창의적 제작 능력을 함께 기를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본 수업은요, 뭐 다음과 같이 적용 학년과 관련 성취 기준, 그리고 뭐 관련 교과 등을 넣어놨는데요. 주로 실과과에 조금 연계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 목공 활동이 가장 주를 이루는 수업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뭔가 실제로 구현해보고 만들어보는 그런 노작 활동을 전개하기 때문에 실과과, 5, 6학년군은 실과과와 연계가 된 활동이다. 뭐 나머지 학년군은 뭐 창체, 그리고 뭐 뭔가 만들어낸다는 의미에서 미술과와도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활용 안내는 다음과 같고요. 캔바를 활용해서 디자인하고 상상 이름 교육 활동을 통해서 산출물을 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새들을 위한 새 집을 만들고 생태계를 위한 생태 감수성을 기를 수 있다라는 이 공부할 문제를 가지고 새 집을 먼저 설계하고요. 다음으로 새들을 위한 새집 제작을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새들을 위한 새집을 제작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사실은 한 차시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 이 모든 수업을 다 전개하려면 목공 활동, 만드는 활동과도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말 넉넉하게 잡으려면요. 세네 차시까지도 잡아야 하는 활동일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새들을 위해서 먼저 왜 새집이 필요한지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생각해 보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그 이후에 다양한 새들의 새집, 다양한 새집을 살펴보면서 새집의 특징을 찾아보고요. 그리고 나서 캔버를 활용해서 새집을 디자인하고 새들을 위한 새집을 만들고 마지막에 이거는 이제 학급별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겠지만 실제 새집을 뭐 우리 학교 숲이라든지 텃밭 같은 데 설치하고 이걸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우리가 환경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한번 되새겨보고 생태 감수성을 기르는 활동으로도 연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 전 활동으로는요, 재사용과 재사용 뭐 이런 개념들을 사실 그 전 차시에서 배웠었죠. 근데 본 차시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3차시 수업은 안 하고 4차시만 할 건데, 재활용, 재사용,
뭐 이런 개념들을 아이들이 못 배우고 왔다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내용만 3차시 PPT에서 살짝 언급해주고 가셔도 좋으시고요. 뭐 아니면은 3차시에서 이 내용만, 4차시 이 내용만에서 융합해서 수업을 해주셔도 괜찮으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여러분 어떤 물건을 다시 사용해 봤나요? 뭐 재활용과 재사용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 버려지는 물건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와 같은 발문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오늘 할 내용이 뭔가 이런 재사용, 재활용 이런 발문들을 통해 오늘 활동을 도입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재사용과 재활용을 한 경험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지난 차시에 했던 내용을 복습하면서 또 한 번 더 개념을 짚어주는 발문을 전개해주고요. 본 차시의 가장 이제 중요한 키워드인 새 집에 대해서도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해내기 위해서 다양한 새집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을 첫 번째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새들은 어떤 집에 살고 있을까요? 새 집은 어떤 모양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과 주고받은 후에 네, 그다음부터 다양한 새 집의 사진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아이들과 새 집을 보면서 다양한 새집들의 모양을 보고 어떤 식으로 모양의 차이가 조금 있는지, 새집의 모양들의 공통점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 나누면서 아이들과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새집의 모양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이들과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뭐 캔바에 접속해서 아이들이 뭐 디자인을 해보는 건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디자인에서는요. 거의 필수적으로 저는 이 S펜, 그러니까 갤럭시 탭 기준 S펜, 아이패드 기준으로는 뭐 이제 애플 펜슬, 이 패드를 활용한 수업에서 그림을 그릴 때는요. 펜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급별 여건에 따라서 우리 반은 펜이 다 있어서 이 새집을 만드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 디지털 드로잉 하는데 무리가 없다 하시면 QR을 찍고 들어가셔서 그 아이들이 패드로 새 집을 그려보게 하셔도 되시고요. 근데 그게 어렵다 하신 학급에선 그냥 종이 그려보게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학급별 여건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하셔도 된다는 거. 하지만 그림을 그릴 때는 꼭 저는 이 펜슬이 있어야 아이들이 원활하게 그림을 잘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학급별로 이게 있는지 확인을 미리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활동에서는요, 새들을 위한 새집 제작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장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이 구상도죠. 이 구상도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야기하기 전에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캔바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네, 요 캔바 템플릿을 QR로 배부하고 아이들이 이 템플릿 위에다가 디지털 드로잉으로 구상도를 그리는 방법. 두 번째로는요, 저희가 활동지에다 이 구상도를 똑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어디갔지? 저희가 만든 활동지, 네, 이것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수업의 전체적인 취지, 뭐 이거 쭉쭉쭉쭉 앞에 있었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수업 지도안과 함께 네, 구상도 파일을 맨 아래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급은 종이에다 활동을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다 하시면 요거 미리 출력해서 아이들에게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 구상도 파일을요, 저는 이 두 번째 활동, 구상도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전에 미리 드리는 걸 좀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 구상도가 없이 아이들이 이 구상도에 대한 설명이나 유의사항들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이해를 조금 못하는 그런 문구들이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상도 파일은 미리 꼭 배부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 구상도 그릴 때 주의할 점들 말씀드릴게요. 먼저 구상도는 물체의 모양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려야 한다. 아이들이 막 흐물흐물 그리고 대충 그리고 막 건성건성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모양을 잘 파악할 수 있게 그려라. 라고 안내를 해주시고요. 선을 자가 없는 친구들은 정말 삐뚤빼뚤 그리는데 반드시 선을 대고 그리고 구상도에 이미 기존에 있는 파란 선을 보면서 그 파란 선 위에 대고 그려라 라고 해야 아이들이 깔끔한 구상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면에 있는 선들이 이렇게 삐뚤어지면 안 되고 평행으로 그려져야 한다.
라고 아이들에게 반드시 안내를 해 주셔서요. 아이들이 평행하게 구상도를 잘 그릴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을 그려서 아이들이 그냥 막 이렇게 크기 상관없이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뭐 몇 센티 정도인지 몇 미터 정도인지를 아이들이 표시하면서 그릴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구상도 그리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뭐 여기는 3cm인데 이만큼이 3cm인데 여기서는 뭐 이만큼이 5cm고 이게 아니라 실제 모양과 아무리 이제 가상의 구상도여도 비율대로 나타내게끔 아이들에게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기준선과 45도가 되는 경사진 선을 각 꼭지점에서 그린다라는 걸 안내를 해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물체의 안쪽 길이를 옮겨서 모양을 나타낸다. 안 보이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꼭 표시하도록 이게 6학년 아이들 기준으로는 직육면체 겨냥도 그릴 때 뭐 그런 것들 안내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불필요한 선을 지우고 완성된 선을 진하게 그려야 한다. 라는 거를 꼭 말씀을 안 해주시면 아이들이 막 그어놓은 선들을 안 지우면 뭐가 진짜 선이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안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들을 위한 새집 구상도를 그려봅시다. 라고 하는데 사실 이 구상도를 그리는 데만 거의 한 차시가 소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급은 그냥 구상도까지만 그리고 한 차시에 마무리해야지 라고 하셔도 좋고요. 근데 우리 학급은 구상도 이어서 실제 제작하는 활동까지 할 거야 하시면 조금 더 저는 한 차시보단 더 시간을 할애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마 엄청 급하실 거예요. 새집 제작하기인데요. 네, 이 새집 제작은 실제 목공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있는 이 준비물들이 구비가 됐는지를 확인하시고 이 목공 활동을 우리 반은 할 수 있겠다 하시면 목공 활동을 전개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이게 어렵다 하시면요. 두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첫 번째로는 3D 모델링 툴을 활용하는 겁니다. 뭐 띵커캐드나 이런 3D 모델링 툴로 아이들이 그 구상해 본 거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는 거고요. 근데 그것도 좀 어렵다. 디지털 역량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기기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시면요. 이건 절대 뭐 홍보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아이들이 새 집을 만들어 보고 그걸 설치하는 데 뭔가 이번 수업에 의의를 두고 싶다 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실제 새 집 만들기 키트라고 치시면요. 정말 다양한 새 집 만들기 키트들이 떠요. 근데 이 새 집 만들기 키트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조립해서 만드는 형태라 저학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중학년들부터는 전혀 무리 없이 이렇게 착착착착 끼워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새 집을 만들어 보고 그걸 실제 설치해 보고 그걸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아이들이 이 환경에 대한 실천을 정말 느껴보게 하고 싶다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요. 근데 이 활동이 어렵다면 이런 키트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공 활동을 전개하게 되면요. 이제 미리 이런 식의 과정으로 전개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 준비물들 체크해 주시고요. 네, 공구 사용 시 주의할 점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구 사용 시 주의할 점은 아이들에게 꼭 한 문장 한 문장 읽어보게 하시고 왜냐면 톱이라든지 사포라든지 이런 게 정말 위험한 도구들이잖아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다 라는 거를 반드시 말씀을 해주셔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아이들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이 다양한 안전수칙들 주의할 점들을 강조해서 집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읽진 않고 넘어갈게요. 선생님들께서는 수업 때는 반드시 아이들과 함께 읽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새 집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전개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아이들과 새 집을 만들어 본 거를 공유하고 나누고 발표하는 활동도 전개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아이들과 다 같이 논의하면서 우리가 만든 새 집을 어디에 설치하면 좋을까? 우리가 만든 새 집이 새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든 새 집을 실제 우리 학교 주변 학교 텃밭, 뭐 아니면은 뭐 학교 숲, 뭐 건물 벽면 등 실제 설치할 장소를 탐색하고 설치하는 활동을 연계해 보시는 것도 너무나 좋은 활동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관찰 일지를 기록한다든지 사진 기록을 남긴다든지 후속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뭐 발표 활동을 통해서 제작 의도나 뭐 어려웠던 점, 새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같은 것들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요, 단순히 뭔가를 만들어 보는 수업이 아니라 생명과 공존하는 공간을 실제 설계하고 어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설계한 걸 바탕으로 실제 상상 이론까지 이어진 그런 일련의 생태 메이크업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설계력과 목공 기반의 제작 활동, 뭐 목공 기반 제작 활동이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통해서 이제 문제 해결 중심의 어떤 창의적 실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요,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만들어 보는 재미는 물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안전, 지키는 책임까지도 함께 강조하셔서 아이들과 즐겁고 안전한 수업 활동 전개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새들을 위한 새집 만들기 수업에 대한 가이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